그거 이제 그 무면허행위는 제가 조금 설명드렸는데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인도 무면허 행위로 처벌되는 거지만 의사가 예컨대 무면허 의료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보건범죄 반수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처벌받아서 그 형이 중하다. 그러면 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 예가 치과 의사나 한의사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간호사하고 이렇게 잘못돼갖고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치과 의사하고는 그 구강과 관련된 그 역부위 가지고 많이 싸우죠. 그 구강외과라 그러나요? 거기하고도 저기 성형외과 쪽하고도 싸우고 또 그 보톡스 가지고도 싸웠던 것 같아요. 보톡스를 가지고 이제 주사하는 것 가지고도 의사하고 치과 의사하고 영역 다툼 싸웠는데 그 보톡스는 판결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전쯤에 세미나 됐는데 그 치과 의사가 보톡스를 구강 주위 근육에 쓰는 것 자체가 무면허다 이래가지고 또 치과에서 난리가 났죠. 치과는 이빨만 보냐, 뭐, 치아, 뭐 이렇게 이빨만 보냐 이렇게 됐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법의학, 의료법학회 쪽에서 세미나도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건가? 답은 없어요. 그냥 참 어렵다. 그리고 뭐 이해는 간다. 근데 저쪽도 써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아유. 한의사하고 분쟁은 뭐 다 아는 거고. 간호사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간호사는 의사의 그 지도 감독하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무슨 무면허 문제가 되냐? 간호사가 의사 영역을 침범하면 무면허가 된다. 그거는 맞죠. 뭐 그 수초를 가지고 피부에 이 수술 부위를 짚는 거 수초 가지고 그 일반 개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한테 그걸 시켰다가 이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예가 있어요. 그때 이제 또 문제가 됐죠. 그러면 간호사가 수출할 수 있냐 없냐? 간호조무사는 또 어떠냐? 그러면 이제 간호사협회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절대 안 된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간호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아주 그 직역별 그 영역 다툼이 아주 대단한데 수처 같은 경우는 예컨대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문 간호사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는데 전문 간호사제 때문에 이번에 또 문제가 됐지만 전문 간호사제 하에서 수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 우리 마취 전문 간호사처럼 돼 있는데 이제 그거는 마취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안 되고 뭐 이런 거라서 전문 간호사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그러는데 그 나라의 풍토와 환경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의사가 귀해서 그 마취 전문 간호사가 마취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면 그게 가는 거고 교육을 통해서 그게 그다지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 부작용 뭐 위험성보다 의사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간호사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차 같은 경우 미국 같아서는 일반 간호사는 안 되고 그 교육을 받을 일정 시간 교육을 받으면 가능하다. 또 어디서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산불 끄는 소방대원도 수처가 가능하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군대에서 군의관 말고 위생병 어떻게 했어요? 위생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딕. 그죠? 전쟁 중에 지금 꼬매야지. 훈련 중에도 꼬매야지. 지금 산에 들어가서 뭐 혹한기 6박 7일 하고 있는데 의사가 없을 수도 있죠. 불났는데 지금 의사 없을 수 있죠. 그럼 꼬매야죠. 그런 겁니다. 뭐 그게 뭐 일반 이론으로 긴급避난이나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나라마다 그게 다른데 의사가 이 간호사를 시켜서 의료행위를 하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료행위라면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은 피부과 의사들이 어 예컨대 미용사에게 뭐 피부 미용을 시킨다. 환자를 보내서 뭐 필링을 한다. 피부 박피술을 한다. 피부 박피술도 의료행위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면허행위로 처벌받는 거죠. 간호사한테 피부 박피술 시킨다. 그것도 마찬가지 처벌받아요. 아까 수처를 시켰죠?
수재시킨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무면허 의료 행위의 정범은 간호사고 의사는 시켰잖아. 교사범이 됩니다. 교사범이. 네, 교사범이 돼서 처벌을 받아요. 참, 그렇죠. 그래서 의사가 그 보시면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가 처벌받은 예가 그 크리스탈 필링을 한 피부과 의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담을 말씀드리면 피부과 의사협회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머리를 써가지고 우리가 저기 기사가 없다 기사가 뭐 엑스레이니 뭐 방사선 기사니 기사가 있는데 피부과는 피부 관리 기사 같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써서 미용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일부 이제 피부 관리 기사처럼 이제 기사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입법 로비를 했어요. 입법 로비를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협회에서 돈을 모아서 이제 입법 로비를 했습니다. 돈도 주고 그래서 겨우 국회의원을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냈다가 미용사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갖고 세종이 아니고 과천시 청사 앞에서 그냥 화형식을 했습니다. 화형식 그 개정안 낸 국회의원 막 어? 호소하게 만들어서 화형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없어졌죠. 왜냐하면 미용사들은 미용사가 기사화돼가지고 분리되는 게 싫은 거예요. 피부 미용이나 머리 미용이나 다 미용인 거지. 그걸 왜 피부 미용 일정 부분 기사화 해가지고 자기들 영역을 떼가냐. 미용사들이 이제 피부 미용 없다. 그냥 미용이다. 이래가지고 한번 또 여러분 뭐 인지하지 못했겠지만 그런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천청사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간호사법 개정할 때 청사 앞에서 데모 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 신청해갖고 미리 선점 안 하면 데모 못 하거든요. 그래서 데모할 때는 저기 숫자 많은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래가지고 의사협회가 혼자 데모할 때는 그렇게 힘이 없고요. 간호조무사협회하고 같이 데모하면 아주 매스컴에서 사진이 잘 나옵니다. 워낙 많으니까 간호조무사들이. 요 간호사 법 개정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 예외는 뭐 외국 면허 소지자나 의과대학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있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의과대학생이 의료 봉사 간다 그러면은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무면허 의료행위죠, 이게 사실은. 근데 이제 예외를 인정해 주니까 지도 감독하에 가는 거지. 말이 안 되죠, 사실. 자, 그 다음에 그 무면허 의료행위 중에 이제 하나 형태인데 의료인을 속여 알선 유인한 행위 및 이를 사주한 행위 금지한다. 뭐 아시겠죠? 이거는 저기 과거에 저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이나 뭐 이런 뭐 응급구조대 연락해가지고 특정 병원으로 이렇게 환자 쭉 몰고 가는 거. 질문 있어요? 잠깐만. 이걸 좀. 면제자하고 유예자가 있네요. 보수교육에. 이제 이것도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 못하는 면제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인턴 레지던트 대학원생이고 피교육자 신분이니까 빠지고 계속 교육받으니까 교육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됐나 봐요. 신규 면허 취득자 그에 한 해만 빼주고 유해자는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에 종사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게 군의관 공보위들은 교육 대상이고 기초의학자는 유해 대상이에요. 유해 대상. 근데 유해 받으려면 그거 내야 돼요. 면제도 마찬가지겠네. 그걸 내야 돼요. 면제 내야 되고 유예를 받으려면 유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증빙서를 내야 돼요. 기초의학을 한다는 그거를 환자를 안 본다는 상황. 네, 유해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에 종사하지 않는 이거 무슨 소리를 낼까요? 집에서 노는 사람은 집에 노는 사람은 낼 자료가 없는데 6개월 이상 환자 진료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내죠? 집에서 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내야 되나? 사실 이렇게 없다는 걸 증명한다는 게 어렵다. 악마의 증명이라 그러죠. 어렵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없음을 증명이라 그러면 없음을 어떻게 증명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자는 증명이 안 되죠, 사실. 특별한 집에서 놀면. 6개월 내에 한 명이라도 환자를 진료했다는 걸 증명하라 그러면 진료한 걸 내면 되는데 한 명도 안 봤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까요? 하여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좀 빨리 넘어갈게요.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라는 사연이 있어요. 면허는 그 취소는 유효했던 면허가 취소가 되면 그 면허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그죠? 그래서 그 면허를 다시 발급받는 것을 재발급, 재교부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면허 취소가 앞에 있어야죠. 면허 취소 사유로는 첫 번째는 저 앞에서 얘기한 의료인 결격 사유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또 나온다? 의료인 결격 사유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유들은 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읽으시면 돼요. 이 면허인 결격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면허인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 외 사유는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게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결격 사유마다 재교부할 때 재교부 기간이 달라요. 1년 또는 2년,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외우는 방법은 나와 있더라고. 뭐 의료심의위원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저도 한 6년 했는데 거기 가서 재교부를 승인해 주는데 그 사안이 엄중하면 그 위원들도 재교부 승인하기가 어려워요. 예. 가치 비난받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크게 무리를 일으키면 조금 오래 가요. 저기 그 다음에 진료비 횡령 사기로 수급한 것도 액수가 커지면 그것도 상당히 곤란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6, 7년, 뭐 거의 10년 가까이 재교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의사가 한 10년 가까이 뭐 10년 만에 받았다 그러면 사실 기반 다 없어지고 그동안 그 사람들은 뭐 일반적으로 그거 해야 되거든요. 뭐 노동을 해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연은 구구절절하게 올라오나 그냥 다 해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는데 면허증 재발급하는 거 있거든요. 그 면허증을 분실해가지고 재교부한다, 재발급한다. 이게 글자가 비슷하니까 면허 취소와 재교부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분실해가지고 다시 내주세요 하는 그런 거죠. 그건 면허가 취소된 적이 없잖아. 여전히 유효한 면허니까 당연히 재발급 권리가 있는 거지. 취소됐다가 재교부하는 건 그 권리라고 할 수 없죠.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가 있는데 자격정지는 이제 면허 취소와 달리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겁니다. 이게 1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허 취소가 아까 재교부 최장 기간이 3년 이내잖아. 그죠? 3년 이내에 재교부할 수 없다. 이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 면허 취소는 3년짜리 면허 정지다. 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 취소했으면 그렇게 쉽게 면허 재발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사실은 자격 정지도 이것도 1년 범위 이내에서 자격 정지했잖아. 그러면은 1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면허가 다시 살아나죠. 이건 재교부가 필요 없지. 취소된 게 아니니까. 무효가 된 게 아니고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거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정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취소보다 정지가 약하긴 한데 취소는 대신에 좀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쉽게 내릴 수 있고 이 제도가 사실은 좀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어요.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절차가 조금 엄격해요. 절차가 늦는데 음, 그 미국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미국에서 이제 의사면허를 각 주에서 관리하니까 그 미국에도 이제 오지에 들어가서 혼자서 단독 개업하고 이렇게 세상하고 등진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그 환자가 도시로 나와가지고 그동안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자기가 처방받던 거 이렇게 설명하고 처방 좀 주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 방식으로 처방하거나 지금 방식하고 맞지 않는 도주를 쓴다든지 처방이 틀렸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안 받은 거지, 보수교육. 그러면 그 경우에는 그 주에 있는 그 보드 하는 쪽에서 긴급 면허 정지를 시켜버려요. 긴급 면허. 우리는 그 제도가 없어요. 긴급 면허 정지 시켜가지고 환자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그 면허위원회 주로 나와가지고 공청을 거쳐가지고 청문회를 거쳐가지고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그 정당화시키지 않으면 면허정지 안 풀어줘요. 그러면 은퇴해야 돼요. 취소 아니라 면허정지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좀 사실은 의료사고가 계속 나서 사람이 죽어도 면허정지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돼가지고 옛날 신해철 사건 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뭐 들어갔다, 빠졌다, 뭐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세세히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 영역이 아니라 암기의 영역입니다. 자, 의료기관 볼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의료법에는 행위주체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둘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의료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의료기관도 뭐 벌칙도 있고 그래요. 뭐 영업 정지도 할 수 있고 그죠? 뭐 개설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사람하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이거 기본적인 구분이지. 의원, 병원, 그 병원에서 종합병원. 근데 점점 더 늘어나요. 상급 종합병원. 또 뭐 병원 앞에 전문병원, 요양병원 이렇게 붙는데 그건 뭐 그러니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의원은 우리가 클리닉이죠. 클리닉. 병원, 호스피탈. 그죠? 종합병원은 보통 어떻게 뭐 제네럴 호스피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종합병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종합다, 제네럴이다. 일반 환자를 본 건데 그래서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게 또 생겼죠. 예, 상급 종합병원 지정한다. 전문 병원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 종류가 이렇게 나뉘는데 의원 병원이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 큰 분류, 상급 종합병원 새로 생긴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뭐냐? 의원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병원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뭐 병원도 외래 환자 보죠. 그죠? 상급종합병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종합병원의 요건이 뭐냐? 병상이 100개 이상이어야 된다. 300병상을 기준으로 300병상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 초과입니다, 초과. 300병상이 넘어가면 9개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되고, 300병상 이하일 때는 7개 진료 과목만,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3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 아산병원 상급 종합병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문병원을 지정한다. 요양병원을 지정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숫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나오겠죠.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 휴업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 저기 개업, 뭐 개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된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처벌받는 거예요. 그죠?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 의료는 아니에요. 그로 처벌받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에서 밖에서 의료업을 하면 처벌받아요. 그러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다. 이거는 이제 내가 집에서 있다가 누가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예, 근데 치료를 해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의사명을 받았는데. 근데 치료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저기 너 발톱에 티는 빼주면 뭐 10,000원. 오케이. 내가 의사잖아. 빼줬어. 근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돈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나중 문제고 돈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판례가.
그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는 이 위임계약이라 그래요. 전문가한테 뭔가 맡긴 위임계약인데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무상. 돈을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받는다는 건 강제 조항이 아니고 특별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상이 원칙이다. 내가 뭐 물어봐서 대답해 준단 말이야. 응? 저기 그러면은 배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전화로. 그러면 야 저기 소화제를 사든 위경련 같으니까 뭐 병원에 가봐. 그랬단 말이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그것도 진료지. 응? 전화. 근데 위임계약의 일종에 물어본 거야. 내가 고용된 거 아니잖아, 그지? 도급도 아니고, 그럼 위임계약인데, 그럼 무상이에요, 무상. 무상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가요, 위임은. 그게 원칙인데, 음. 근데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 볼 때 계약을 하고 보지도 않고, 얼마를 받을지도 계약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습적으로 그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계약 내용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유럽은 원래 관습적으로 무상해요, 의료가. 그래가지고 그게 또 재판, 뭐 독일에서 그때는, 그거는 고용이다, 뭐 이런 뭐 하는데 조금 더 나가면 또 복잡하니까 안 할게요. 하여간 이 유럽에서의 의료 직종은 사실은 귀족들이 했기 때문에 원래 돈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나온 거고. 우리는 저기 원래 의사가 저기 조선시대 때로 가면 그 한의원 침 놔주고 다 돈 받잖아요. 하다못해 달걀 꼬름이라도 들고 오게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관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의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겠죠? 의료인이 개설하지 않으면 안 돼. 그지? 어, 그러면 첫 번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할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왕진 가는 거니까 할 수 있고, 그죠? 가정간호 하는 경우, 왕진은 의료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음, 의사는 뭐, 치과 의사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의사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국립암센터는 뭐 국가가 개설했나? 지방자치단체, 도에서 만든 의료원 가능하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의료법인 있고 비영리법인 다 법인들인데 우리는 뭐죠? 서울 아산병원은 무슨 법인이죠? 사회복지재단, 비영리재단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의료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제일 큰 병원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하고 있어. 사회복지재단이 만들고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죠, 사실은. 애매모호합니다. 대표적인 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사실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엄격하게 처벌하죠. 대통령 저기 장모가 그거 해가지고 처벌받고 뭐 그거 가지고 재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게 단순한 투자냐 아니면 그 내부에서 공동으로 개원한 거냐 이거 사실 어렵잖아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댔는데 환자 보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리고 개설 신고는 의료인이 한단 말이야. 그럼 뒤에서 돈을 낸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냐, 안 그러면 공동 개원한 사람이냐,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법적 효과는 완전히 180도 다르죠. 그게 만약에 공동 개원으로 가게 되면 무면허 의료인으로 처벌받죠. 그동안 의료기관이 청구한 거는 그 의료기관 개설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부 부당 청구를 해가지고 환수 조치 나와 환수 조치. 10년 동안 했으면 10년 동안 번 거 다 내놔야 돼. 아니, 의사가 진료하고 환자 치료 다 받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환수하면 돈이 얼마겠어요? 그럼 망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미친 짓을 한 거지. 이윤도 아니고 매출을 다 가져가니까. 공단에서 지급한 건 다 가져가고, 환자한테 받은 거 다 돌려주라 그러니까. 엄청난. 근데 그게 공동개원 형태가 아니고, 그냥
투자다 그러면 적법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법정에서 얼마나 큰 다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 저 장모가 투자냐 공동개헌이냐 그래갖고 모르겠어. 투자다 그래서 지금 벗어났나요? 벗어난 것처럼 나오던데. 그러면 무죄고 돈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법이 잘못된 거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투자하고 공동개헌의 차이를 어떻게 보냐면요. 돈의 흐름을 가지고 봅니다. 돈의 흐름을. 내가 그 사람에 10억을 줬는데 일정 금액을 이자조로 줬다. 매달 5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투자고요. 그 이익을 조금이라도 분배를 더 받아. 수익이 많은다는 예컨대 얼마를 더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공동개선. 말은 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우리 사물의 본질에 비추어서? 딴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과도한 처분에 경제적으로 사형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아니, 그 기간 동안 모든 매출을 다 환수하면 어떡하냐고. 그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선배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럴지 몰라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건데 여러분 국가고시 마치고 의사가 됐는데 인턴이나 레지던트 하다가 이제 한 해 재수를 하거나 쉬잖아. 그러면 어디 저기 취직을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이제 병원에 조그마한 데 가면 브로커가 나서가지고 응? 원장님 저기 직접 저기 개설을 하시라고 돈을 빌려드릴 테니까 개설하면 똑같이 환자 보고 월급을 2배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이름으로 개설을 해요. 자기가 아닌데. 응? 그리고 통장을 그 브로커한테 브로커가 사무장이야. 맡긴다고. 그리고 자기는 월급 2배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공동개설이야. 그러면 자기가 1년 동안 일해서 10억 매출 올렸죠? 나중에 10억 다 토해내요. 그죠? 응? 사무장 먹고 튀었지 날랐지. 옛날에는 그 사무장한테 돈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청구를 무조건 명의개설자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찾아와서 울고 울고 콧물 짜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선배들 중에. 에이전트 들어와가지고 제가 선생님 1년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그거 다 저보고 내라도 어떡합니까? 네가 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근데 법이 조금 바뀐 건 뭐냐? 의사 말고 사무장한테도 받을 수 있게 하고, 그거 지들이 받기 좋으라고 만든 법이에요. 사무장 돈 없으면 의사한테 그대로 다 받아가요. 여러분 그거 걸리면 시작도 못하고 여러분 인생 그거 끝이에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레이던트 인턴 한 사람이 10몇 억씩 빚을 지고 지금 월급이 압류가 들어 뭘 할 수 있게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과도합니다. 과도하고. 그래서 그걸,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무장병원에 뭐, 관련된 연간 뭐, 금액이 몇 조다, 뭐, 이러고 나오면 몇십 조다 이러는데, 저는 공, 동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임의비고여도 마찬가지, 임의비고여도.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제시를 해주긴 하는데, 임의비고도 마찬가지. 이게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무슨 돌팔이 약장수, 시장에서 파는 사람 같은 모르지만, 어차피 환자 설명하고, 동의 받고 치료하고 효과 보고 다 재료비 나가고 의사 다 한 건데 끝에 가지고 임의비급여 딱 치면은 모든 금액을 다 돌려줘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하고 정부하고 관계가 이게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법원에 가지고 계속 깎아주고 그런다고. 법이 합리성을 벗어난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쪽 정부가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놓고 의료계가 반발하면 그건 집단 이기주의다 그렇게 하는데 속사정을 보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물론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게 있지만 이 돈에 관해서 건강보험과 관련돼서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극렬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는 거지. 그때 해그랬는데 비영리법인데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사회복지재단 여러분은 기억 못하겠지만 8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재단이 의료병원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재벌병원이다 이거지. 재벌들이 병원으로 들어간다. 지금도 그 논리가 있죠. 병원은 영리법인 하면 안 된다. 영리라는 게 그 이익을 분배해 주는 걸 영리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법인에서는 그래요.
그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과 다르게 법으로 만든 인격이라는 겁니다. 법으로 만든 인격. 그러니까 사람이 출생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받지만 그런 거 없이 법으로 인격을 인정해주는 법인격 인정등이. 그럼 이게 뭐야? 법인이 통장도 만들 수 있고 법이 출생 신고는 안 되지만 법인이 설립 등기하면 그날이 생긴 날이고 그런 거에 해산하면은 청산까지 하면 이제 사망이고 권리 의무 사업자 제일 큰 게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세금 내고 이게 다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법인이 대표적인 게 회사입니다. 회사. 그래서 영리법인들은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근데 사회복지재단이 왜 의료법인을 들어가느냐? 재벌병원이다. 그래서 언제 쭉 승인을 하다가 갑자기 스톱됐어요. 근데 그 스톱되고 지금까지 안 돼. 그래서 쭉 할 때 들어온 게 이제 현대, 삼성 이런 거야. 뭐, 뭐지? 칼. 인하대학이죠. 칼. 그죠? 대한항공, 삼성, 현대. 몇 군데 있죠? 기억이 안 나네. 예, 있어요. 대우도 들어왔나? 대우? 그래갖고 못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SK, 롯데 못 들어왔죠. 또 왜 안 해줘요? 근거가 없다는, 안 해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이것도 이제 법적, 왜 안 해줬는지, 왜 해줬는지, 해줄 때 해줬지만 지금 왜 안 해준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상태라는 거죠. 그 영리법인은 안 되니까 그 이익을 나누지 못하는데 우리 병원은 그래서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여러분, 이 방송이 내 녹음하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딱 0이야? 영을 맞추지. 영을 맞추지. 영을 맞춘다는 건 흑자라는 얘기지. 맞출 수 있다는 건 흑자지. 적자는 영을 못 맞춰. 적자지. 흑자는 비용을 만들면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몇 년마다 건물에 하나씩 쓰는 거야. 그 돈 갖고 벌어갖고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좀 더 나가면 그러면 지금 영업할 땐 좋은데 폐업할 때는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학교법인도 문제가 되고 병원도 문제가 되고 사회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설립자의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것인가. 이게 법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쪽 법으로는 그건 국가 소유로 넘어간다고 되는데 한쪽 법으로는 사고팔고가 지금 공경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도산법으로 가면 파산 절차 들어서 도산법 되면은 그게 화해하면서 사고팔고가 돼요. 이사진 선임권 넘겨주는 대신 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걸 막아야 되느냐, 불법화해야 되느냐, 네. 도산법 쪽에서는 안 된다, 적법한 거다 그러고 이쪽 법에서는 불법이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가면 어려운 문제죠? 네. 이게 또 10분 쉬었다 할게요. 네.